중학교 때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에서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 길 여기에 막 호수 있어가지고 길 지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고 이런 문제 푼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자, 그 녀석과 관련된 개념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자, 즉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데 이거 되게 쉽네요 선생님. 하나, 둘, 셋,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이러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손그림으로 그려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러면 네, 있네 한국인이요. 하나, 둘, 셋. 손그림으로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손그림으로 푸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잡아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요런 격자무늬 길 최단거리로 가는 길 문제는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야. 1, 1, 2, 1, 3 뭐 이런 숫자로 푸는 안 배웠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숫자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동자 순열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셋 중에 제일 간단한 방법은 누구겠어? 동자 순열이라는 방법이에요. 왜? 고학년에서 배우는 게 배우기는 개념을 잡기는 어렵지만 잡고 나면 제일 빠른 거야 항상. 그리고 제일 노가다가 누가? 이게 제일 노가다겠지 보통. 자, 어쨌든 우린 교육과정에 맞춰서 포인트 잡아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즉 A에서 B까지 가는데요. 손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중간에 내가 여길 꼭 거쳐야겠어 라는 이런 포인트를 찍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포인트를 찍을 때는요. 반드시요. 이런 식으로 찍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 A에서 P나 D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구해봐야지 라고 해버리면 우선 A에서 P를 거쳐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A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더했는데 이래버리면 두 번 겹치는 길이 하나 생기지.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갔어요. A에서 Q를 거쳐 B까지 갔어요. 라는 길이 두 번 겹쳐버려요. 그래서 그 겹친 길을 한번 빼주기 위해서 A에서 P를 거쳐 Q를 거쳐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뺀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 쉬워 어려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포인트를 잡긴 잡았는데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은 나쁜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A에서 B까지 가면서 그 포인트는 반드시 한 번은 꼭 지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를 지나면 나머지 포인트는 얘네처럼 이렇게 막 겹치지 않게 지나지 않게끔 잡아야 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요? 대각선 방향으로 포인트를 잡는 것이 포인트 방향의 핵심입니다.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요. 대각선이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도 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아도 돼. 대각선이라는 게 중요해. 그래, 난 대각선으로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어. 그럼 보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포인트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없어? 없어요. 포인트는 무조건 한 번은 지나요.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를 지나면 다른 포인트는 지나요 안 지나요? 절대 못 지나요. 이런 대각선 방향의 포인트가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P, 얘를 Q라고 해버리면 우린 그냥 뭐만 구하면 돼?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수에다가 더하기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수만 더하면 된다요. 그래서 앞에처럼 푸는 게 쉽다, 뒤에처럼 푸는 게 쉽다, 뒤에처럼 대각선으로 푸는 게 쉽다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포인트 잡기를 이용해서요. 고등 수준의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평면적인 문제가 나왔다면 고등학교에 이런 입체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아래와 같이 철사로 연결된 공간 도형에서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철사를 따라서 최단거리로 움직이는 경우의 수는 그래 난 인내 한국인이야 손그림으로 그려야지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뭘로 풀어야 됩니다? 포인트 잡기로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어쨌든 얘는 포인트 잡기에 앞서서 요거 하나 연습해보고 가도록 하자. 저기에 보이는 저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은요. 요렇게 생긴 도형일 거예요. 자, 이때 내가 얘를 A, 얘를 B라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때 포인트는 어떻게 잡으면 좋습니까? 그래? 우선 A에서 B까지 가는데 얘를 포인트로 하나 잡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와 대각선 방향에 있는 얘를 포인트로 잡아야 되죠. 그리고 또 얘하고 얘와 또다시 대각선 방향에 있는 누구? 얘를 포인트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이렇게 잡아놓고 A에서 B까지 가는데 포인트 거치지 않고 가는 이상한 길이 있어? 없어? 없지. 다 걸려들어요. 그래, 완벽해. 전부 대각선인데 포인트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러면 요 포인트를 지나서 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가능해? 2가지. 요 포인트를 지나서 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가능해? 2가지. 요 길까지 간 다음에 B까지 가려면 길이 몇 개밖에 안 존재해? 2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가능하다? 6가지 길이 가능하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갔다가요 돌아가기 싫어서 막 이런 그림에서요 막 여기서 이렇게 막 빙빙빙 돌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해요. 왜? 뭐라고 문제가 항상 나와?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빙빙 돌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잡아보세요. 어떻게 잡아야지 대각선으로 반드시 한 번은 지나면서 한 포인트를 지날 때 다른 포인트를 지나지 않게 잡을 수 있는지 포인트 지금부터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찍어보셨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포인트 찾아내겠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서 포인트 찍어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선생님은 요 모서리, 톡 튀어나온 요 부분을 포인트로 하나 우선 잡아보도록 할게요. 왜? 어쨌든 이렇게 거쳐가는 길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얘를 포인트로 하나 잡았어. 그럼 얘에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점은 얘네? 얘에서 대각선 방향에 있는 점은 얘네? 얘는 포인트로 잡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여기 지났는데 또 포인트 지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봐. 요 녀석에서 또 이쪽이 막 포인트를 뚫고 지나가는 길들이 이쪽으로 존재하고 있지. 맞아? 포인트 없이 막 이렇게 피해가는 녀석들이. 이쪽 부분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걸어준다? 얘의 대각선. 얘의 대각선. 그리고 이제 점검해요. 저 4개의 포인트를 지나지 않고 자유자재로 막 패스해가지고 A에서 B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포인트예요. 다 대각선 다 거쳐야 돼. 좋았어. 그래서 P, Q, R, S 라고 잡고 이제 나는 그냥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수,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수, A에서 R을 거쳐 B로 가는 방법수, A에서 S를 거쳐 B로 가는 방법수 요 4개만 구하면 됩니다. 우선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수는 몇 가지가 존재할까? 한 가지.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수는 우리 이거 이미 벌써 했잖아. 얘는 솔직히 손그림으로 되지. 너무 쉬워서 몇 가지? 3가지. 3 되겠습니다. 자, A에서 Q까지 가는 방법수는 몇 가지예요? 2가지. 왜?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2가지죠. 그리고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가지. 6이네요. A에서 R까지 가는 경우 2가지. 자, R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얘랑 그림이 똑같이 R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얘랑 그림이 똑같이 몇 가지? 6가지. A에서 S까지 가는 경우에도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그리고 S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 2가지. 4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모두 다 더하시면 답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25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포인트 잡기 문제의 핵심이에요.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순열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단원의 이해. 지금 배우는 단원의 이해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요 단원에서는요, 경우의 수라는 개념을 배우고요, 순열 조합이라는 개념을 배워요.
그럼 이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은 모두 다 뭐냐면요. 얘든 전부 다 까놓고 말하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들이에요. 아, 순열과 조합도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구나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하고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순열 조합은 어떤 차이가 있냐? 순열 조합은요, 사실은요, 지금부터 특이한 공식을 배우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 적용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건 사실 그냥 기본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쉬운 개념이야. 그러면 이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나 확률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이 원래 개념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돼요. 하나의 경우도 빼먹으면 안 돼. 빠짐없이. 오씨, 경우의 수가 겹쳐서 중복돼서 두 개가 들어가면 오답이 나와. 절대로 중복되면 안 돼. 아, 이도저도 안 되면 세분화시켜서 잘 분류해가지고 풀어봐야지라는 세분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결과는 오답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한다? 중학교 때는 이런 거 되게 쉬운 기초만 연습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이거 어려운 거 하고요. 순열 조합하고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문제를 이제 풀게 될 거다라는 건데 진짜 어려운 건 얘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얘는요 그냥 개념에 불과해요. 선생님 확률과 통계에서 애들이 수능 시험을 되게 못 보는 이유는 확률과 통계는 개념 50, 사고력 50이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지. 근데 그 개념 50은 얘거든? 사고력 50은 전부 얘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순열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순서가 있고 없고의 여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자. 1, 2, 3으로 이루어진 세 자리 숫자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요. 1, 2, 3으로 이루어진 세 자리 숫자 2를 고정했을 때 2, 3, 3, 2 2를 고정했을 때 1, 3, 3, 1 3을 고정했을 때 1, 2, 2, 1이라는 이 6개의 숫자는 모두 다 같은 수다, 다른 수다? 다른 수예요. 다른 걸로 계산이 돼요. 하지만 원소 1, 2, 3을 가진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저기에 나오는 식으로 원소를 한번 나열해봤다? 이 집합들은 사실 모두 다 같은 집합이야? 다른 집합이야? 같은 집합이에요. 얘는 그냥 몇 개다? 한 개다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뭐냐면 얘가 6개가 된 이유는 순서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얘가 한 개로 계산이 된 이유는 1, 2, 3이든 2, 1, 3이든 순서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순열 조합 문제를 풀 때요. 와, 얘는 순서가 존재하는데 얘는 그냥 뽑기만 한 거지 순서가 없어. 즉 순서가 있다. 순열. 순서가 없다. 조합. 이거 두 개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것을 대상으로 서로 자리를 바꾸었을 때 별개의 것으로 계산이 되면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예, 순서가 있다. 적어놓으세요. 순서가 있다. 예. 자, 문제를 풀이할 때 순서가 있고 없고의 여부를 문제마다 일일이 확인해보고 순서가 있으면 순열로, 순서가 없으면 조합으로 풀이한다. 순서가 있으면 순열로, 순서가 없으면 조합으로 풀이한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순열 조합이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순열과 조합의 개념의 뜻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뜻은요 외우셔야 되는데 우선 얘를 외우면 조합은 저절로 외워질 거야. 자, 순열 한번 외워보자. 시작!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순서 있게 일렬로 일렬로 배열. 네.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 순열이 돼버린 거고요. 우리 순열 공식에서요. 이 방법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우의 수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에서도 방법수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한다? 사실 경우의 수를 의미하고요. 순열 공식에서 앞으로 보게 되는 공식은 이런 공식일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한다라는 건 MPR, permutation이라는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 거고요.
조합 같은 경우는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라고 하면 콤비네이션의 약자인 C를 써서 NCR을 이용해서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세 번만 읽으게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MPR. 한 번 더.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MPR. 한 번 더. 순열,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 MPR. 조합입니다.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는 방법수 NCR.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는 방법수 NCR. 조합,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는 방법수 NCR. 예,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